사람 하나하나를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일단 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당 차원에서 입장을 좀 밝혔죠.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은 최 부총리가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적 의무, 법률적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네. 라고 기대와 함께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외관상 드러나는 이제 압박도 있지만 실제로 협상 같은 것 또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직접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들어보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분명하게 어떤 가부간의 답이 나왔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아침 이제 SBS 김태인의 정치쇼에 나와서 네. 탄핵과 관련된 얘기 지금 현재는 꺼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제 뭔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대 하나. 네. 두 번째는 혹시 이게 역부에 대한 우려를 박 의원께서 먼저 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 뭐 지난주에 이제 사무총장이 아마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당장 탄핵을 생각하기보다는 대화를 좀 하면서 최 부총리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다. 시간을 조금 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조가 지도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리고 지도부가 그런 기조를 형성하는 데는 이제 직간 접촉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와 접촉했던 분들의 정보가 좀 모여 있겠죠. 예. 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뭐 당연히 탄핵부터 시켜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감정은 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뭔가 이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조금 민주당이 이번에도 한 이틀 정도 미뤄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부분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일단 최상목에 시간을 좀 준다는 의미는 뭔가 이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은 좀 명분을 축적해서 나중에 탄핵시키더라도 조금 몰리면서도 명분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염두에 뒀으니까 시간을 네. 줬겠죠. 뭐 바뀔 가능성도 없는데 시간을 준다는 건 사실상 무의미한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뀔 수 있다는 염두를 지도부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견상 보여지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합헌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또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지금 댓글로 의견 주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줄탄핵 시켜라. 최상목도 한독수처럼 버틴다. 그냥 탄핵시켜라는 것. 그리고 국힘 의원 11명 다 내란 공범이다. 국무위원 11명 다 내란 공범이다. 탄핵시켜라. 맨날 시간만 줘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지금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분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지도부는 일단 그래도 일정 정도 시간과 기회는 좀 줘야 된다. 네. 그게 오히려 다른 수단을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변화 가능성을 좀 염두에 예. 둔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바뀔 것 같습니까? 확률로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좀 솔직하게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예. 뭐 이게 참 질문이 계속 여기에 집중돼서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한덕수 총리는 제가 접촉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예. 어렵다 이 사람 안 바뀐다는 예. 판단을 했고 그걸 지도부에 전달한 바는 있는데 예. 최상목 부총리는 제가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없다. 별도의 정보는 없다. 예.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장 탄핵보다는 조금 시간을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 네. 그리고 시간의 말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예.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특검 문제가 내란 김건희 특검 이 건을 아예 제2요구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때까지 또 말미를 좀 준다. 이런 질문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한도 끝도 없이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도부 생각이 또 아니에요. 예. 또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뭐 조선 같은 데서 뭐 쭉 쓰던데 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상 의무예요. 네. 그걸 안 한다. 그럼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돼서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헌법상 의무가 이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헌정질서에 부여한다면 저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탄핵 당연히 고민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것과 아울러서 다른 법적 수단들도 고민하고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탄핵을 시키는 상황이 왔다. 그 다음은 또 순차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 현재 교육부총리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도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주호. 그러니까요. 네, 대표적인 그러면은 차라리 5명 다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 탄핵 사유가 되니까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한다면 나머지 다 같이 탄핵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전국의 국정의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이거는 뭐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예. 부분이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아니 알지만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예. 당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예. 가끔 또 제 생각이라고 마음에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 이게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무슨 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도 최상목이 절대로 압박을 넣어서 최상목이 어떤 경우에도 국힘과 다른 것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라. 상당히 압박을 많이 넣고 있고 네. 의견이 전달됐다고 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 쪽에서도 최상목을 이렇게 붙들면 최상목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인 최상목의 위치에서 보면 차라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고 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 여야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제의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변형된 방법으로 본인이 의견을 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예. 이제 과거부터 최상목을 아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재위 하면서 최상목을 가까이 봤던 의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예측들을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데다가 겁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나올 것이다. 예. 타협적으로 나오는데 그 타협적으로 나오는 거는 현재 재판관은 사실 법조계든 심지어 뭐 헌법재판소든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든 대법원마저도 임명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임명을 하고 특검 관련돼서는 뭐 나름 또 반대하는 기존의 정부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이런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그 사람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기재위 하면서 가까이 봤던 의원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마 그런 기류의 정보가 지도부 쪽에 들어가니까 지도부도 좀 시간을 주겠다. 또 박지원 대표도 지금 당장 탄핵을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국무회의가 정례회로 있고 만약 이게 아니면 1월 1일 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이 시점에는 자,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제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네, 많다. 많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마 31일이나 아니면 1일에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당의 다음 스탠스는 그럼 헌재 재판관은 아직 기한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당도 기한을 주겠죠. 예. 언제까지 해 그러면 그때 안 하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겠죠. 네. 예.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거의 뭐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특검안을 재요구하더라도 말미는 며칠 동안 더 줄 가능성이 있다. 그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는 명확하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네. 불행 중 다행으로 물론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마음 놓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검찰이 지난주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소하면서 보도자를 뿌렸어요. 그래서 네. 그것으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볼 수 있었는데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 같은 느낌이었고 굉장히 자세하게 적시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도 첨부가 돼 있어서 네. 그게 일단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다 보니까 오늘 공수처에서도 어제 공수처도 0시를 기점으로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체포영장 청구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수사는 약간 각 기관의 면피성 또는 뭔가의 어떤 국민적 압박에 대한 굴복 이런 의미로 조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현재 급한 거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되는 거고 그럼 헌재 재판관 임명을 기준으로 탄핵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것이 일흥 현재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제 생각이지만 내일이나 아니면 1월 1일에 뭔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네, 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 그 다음에는 만약 그게 이제 거부 제2요구로 한다면 아마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시한을 당에서는 제시하고 그 시한에 동안 임명 안 하면 뭔가 판단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죠.